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겁니다. 그래서 주식 단기 매매 강의를 결제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 또한 200만 원짜리 주식 강의를 결제하던 날이 생생합니다. 이번에야말로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기도 했죠. 하지만 강의에서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만 못 따라가는 걸까? 또 실패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저도 많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200만 원 주고 배운 것들보다 더 값진 것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단기 매매로 성공하신 분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 하나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에서 놀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쩌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5년 넘게 매일 10% 이상 급등하는 종목의 이슈와 차트를 빠짐없이 분석해오고 있는데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들을 알아가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때쯤엔 여러분들의 매매가 180도로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다시피 시젠의 과거 차트인데요. 이 당시 보시면은 캔들의 힘이 강하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게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2,500억 이상 무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서 돈이 몰리구나, 얼씨구나 좋다 해서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렸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이 주가 상승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거래대금이 마지막 상승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더 상승이 나오지 않고 거기서 끝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처럼 거래대금이 터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짜 상승할 종목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래대금만 그리고 거래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같이 봐야 되냐? 바로 재료라는 것을 함께 같이 봐야 되는데요. 100억 슈퍼개미 남석관 투자자님이 계신데 이분이 만든 시장 중심주 이론이 있습니다. 제가 이 이론을 들은 시점부터 매번 종목을 볼 때마다 이 시장 중심주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고 해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최애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장 중심주 이론이란 시장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이론인데요. 크게는 시대 중심주, 그 다음에 섹터 중심주, 그 다음에 이슈 중심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중심주, 즉 대시세가 나오는 재료에서는 크게 양식, 중식, 일식 이렇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재료의 색깔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대 중심주는 간단히 말해서 시대 정신을 반영한 종목을 뜻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최근에는 AI 시대로서 AI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슈 중심주는 한마디로 테마주입니다. 사회적으로 강한 이슈에 따라 가치가 변하는 종목들을 뜻하는 거고요. 섹터 중심주는 산업의 변화에 수혜가 되면서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을 뜻해요. 작년에 가까운 예로 화장품주들이 그 예에 해당이 되었는데요. 왜 화장품주들이 해당이 되었냐면은 과거 중국이 한학령을 진행하면서 화장품주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타격을 교훈 삼아 탈중국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미국 시장을 진출했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실적이 미친 듯이 찍히자 화장품주들이 크게 급등했던 이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여기에서 무엇에 해당이 되냐에 따라서 주가 궤적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슈 중심주 대비해가지고 시대 중심주가 상대적으로 연속성이 더 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중심주를 잘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시대 중심주 중에서 그 기준을 잡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신기술 재료입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을 만드는 건 대부분 패권 국가에서 주로 시작합니다. 뭐 미국 그리고 중국 이런 국가들에서 시작하는데요. 서로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게 재료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기술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냐? 역사적으로 패권의 변화는 기술 우위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패권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신기술 재료로는 뭐 AI도 해당되겠고요. 뭐 자율주행도 해당되겠고 뭐 양자암호도 해당되겠죠. 뭐 이런 것들. 최근에는 뭐 경쟁하는 재료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주로 빅테크들이 주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빅테크가 집중하는 사업, 산업, 테마 뭐 이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번으로 치면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 중국, 빅테크 요 3가지가 엮여 있는가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상승하는 재료를 말을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강하고 그게 강한 나머지 한국에 전념시키는 재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최근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그랬고요. 이렇게 타 국가까지 전념시키는 재료는 글로벌적으로 시대 중심에 있는 재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같은 재료 같은 경우에서는 매매하기가 상당히 쉬울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장에서 어떻게 올랐는지 체크하고 한국장에서 우선순위를 잡고 매매하면 끝이에요. 뭐 그래서 최근에 강했던 양자암호 관련주로 뭐 한국첨단 소재, 뭐 엑스게이트, 뭐 KCS 이러한 것들이 다 반등이 나왔을 때 미국장에서 먼저 다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한국장에서 후반형 으로 진행되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떨어질 때는 미국장에서 떨어지니까 같이 덩달아서 떨어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다반지인 재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재료가 1년에 한두 개씩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재료를 이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대 흐름 속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조선과 방산이 해당되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도 러브콜을 할 만큼 이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재료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보시면은 시대 중심주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 관련주 보시면 최근에 뭐 하나오션 뭐 이런 것들이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또 포착을 해드린 내역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자, 갑자기 거래대금 얘기하다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자, 좀 더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 보시면은 이슈 중심주에서도 한국 내부적으로 국한된 이슈 중심주일 경우에서는 이슈가 빈도가 나타나는 텀이 굉장히 띄엄띄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정치 테마주도 해당이 되고요. 정치 테마주 뭐 강할 땐 강하겠지만 좀 띄엄띄엄 이제 부각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반면 시대 중심주 같은 경우에서는 나올 얘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세계적으로 나올 얘기들이 많아요. 뭐 미국에서 어떻게 했다, 뭐 미국에서 빅테크에서 어떻게 뭐 기술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다, 뭐 발표를 한다든지 뭐 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그와 연관된 종목이 오르고 있다든지 또는 중국과 경쟁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슈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시장 중심주에서 나타나는 거래대금의 급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분명히 차트도 잘 봐야 되겠지만 차트도 잘 본다는 전제하에 시장 분위기만 괜찮다면 여기서 돈이 몰리는 신호는 추세 연속의 신호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같은 거래대금인데 거래대금 예를 들어서 1,000억 이상인데 A라는 종목은 뭐 이슈 중심주에서 뭐 국내에 해당하고요. 그다음 B라는 종목은 시대 중심주로 해당된다면 A와 B 중에 B가 연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식구분들에게는 이렇게 3점짜리, 2점짜리, 1점짜리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해드리고 있어요. 즉 시장 중심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3점, 2점, 1점 을 분류를 해보면은 내가 어떤 재료에서 놀아야 될지 그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뭐 3점의 기준 같은 경우에서는 요것들이 이제 겹치는 재료이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제 차트에서도 패턴이 좋고 그 다음에 거래량,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온 종목들 단기 매매 기준입니다. 단기 매매 기준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제가 3점으로 이렇게 재료와
그 다음에 차트를 결합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3점, 2점, 1점 모든 기준에선 전 개인적으로는 21선을 이탈하지 않는, 그래서 시장에서 추세가 살아있는 재료로 선정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최근에 대장주도 정리를 해보고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재료와 그 다음에 대장주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 기법을 적용하시면 더 좋다는 거죠. 대장주 아까 보여드린 거는 오늘 올려드린 제 대장주가 내일은 또 바뀔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형식으로 제가 정리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미래 기술 공부부터 해야 되나? 신기술 공부부터 해야 되나? 세계 전망 이런 책을 읽어야 되나? 뉴스를 더 꼼꼼히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놀랍게도 시작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공부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니까 크게는 공부법의 과거가 어땠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떤지,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현재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당일 상승률, 하락률 상위 종목 이슈 정리라는 것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매일 10% 이상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2개월, 3개월만 지나도 이 재료 과거에 봤던 건데 이 재료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이렇게 상한가에 가더라. 이런 이력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럴까? 이런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즉 재료적 관점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 개인적으로 저는 키움증권에서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는 창이 있는데, 여기서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인 종목, 그 다음에 가격이 1,000원 이상인 종목, ETF, ETN, 스펙을 제외한 종목,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엑셀이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요. 이런 것들 제가 보지 않는 데이터는 지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 이상만 남겨요. 남깁니다. 그 다음에 이걸 그 네이버나 또는 종합시장 뉴스창에서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계속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센즈랩, AI 안보 절실, 트럼프 MS 회동의 AI 보안 주목, 이런 뉴스가 있죠. 그럼 이런 뉴스들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요. 이렇게 이제 스크랩 해가지고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슈퍼개미들의 매매 아이디어는 이런 이슈 정리에서 여러분들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도 이걸 매일 진행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매매 확률이 높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방법은 압니다. 방법은 아는데 문제는 체력과 시간이에요. 직장인이 퇴근하고 매일 뉴스를 찾고 이슈를 정리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뉴스 중에 진짜를 골라야 되고, 또 광고성 기사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골라야 되고, 또 오늘 급등한 종목에서 또 이유가 없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떤 것들 이유로 올랐는지 그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하려면은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뭘 해보지도 않고 체력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식구분들한테 이렇게 이슈 정리를 해드려요. 매일 시장이 어땠는지, 오늘 테마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락률 상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슈 정리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는 기사 제목이고, 그 다음에 한 줄 요약으로 빠르게 보실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상세 요약으로 이렇게 또 정리해드리고, 그 다음에 별점이 몇 개짜리인지 그냥 최대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기준봉은 떴는지, 거래대금 어떤지, 등락률 어떤지, 그리고 재료의 연속 요인은 어떤지, 기사 내에 일정은 있는지, 그리고 저의 코멘트도 이렇게 남겨드립니다. 사실 이건 제가 보려고 만든 자료거든요. 근데 혼자 보기엔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자료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슈 정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중심주 정리도 분류도 함께 하는 버릇을 가진다면, 여기다가 대장주까지 정리하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시장에서 뭐가 강한지, 그리고 또 뭐가 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재료는 무슨 색깔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 중심주인지, 이슈 중심주인지, 섹터 중심주인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보입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최근 사례로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로봇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단순히 거래대금만 보셨다면은 이렇게 돈이 말년이 몰렸는데 또 돈이 몰릴까? 이런 생각도 들겠죠. 즉 자신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시대 중심주에 해당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주 같은 경우에서는 전 2024년에 이미 25년에 테슬라, 현대차 등의 로봇 일정을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매년 1분기에서 시대 중심주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을 받는데 그 중에 1월에 CES 전시회가 항상 열리죠. 이 전시회에서 이제 세계에 이름 있는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모이면서 자기들의 기업의 신기술을 모두 자랑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대 중심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월 24일에 이슈 정리를 할 때 앞으로 더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급등주로 클로봇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 저의 코멘트를 보시면은 금일 거래량이 상장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1선을 돌파했다. 해당 종목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주로 CS2025 기대감이 존재할 수 있으며 즉 일정도 파악이 된 상태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트럼프 집에 로봇계를 경호로 투입한 바가 있죠. 중요한 건 이런 건 이미 있었던 얘기인데 이를 명분으로 불이 붙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금일 최대 거래량은 의미 있는 신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같은 거래량을 보는데도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관점을 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클로봇 어떻게 됐나요? 보시면은 이렇게 미친 듯이 이렇게 쭉 우상향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이렇게 한 50%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12월 26일에 제가 이거는 1월이 되기 전 새해가 오기 전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하이제날 N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이유와 함께 이건 당연히 얘기하는 거고 12,500원 주요 저항대를 돌파했고 이번 주 주봉 기준으로 돌파된다면 주봉 관심 종목으로도 공유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쭉 내려보시면 이게 이 중에서 제가 탑픽들을 선정해드리거든요. 이때 마음 AI 봐야 된다 했고 마음 AI 실제로 이때로 이제 단기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한 22% 반등이 나왔죠. ENCL도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ENCL 체크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이제 살짝 눌렸다가 또 한 20-30%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때 하이제날 NM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이제날 NM은 이때 말씀드리게 된 거죠. 이 차트가 바로 이때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때 말씀드리고 어떻게 돼요? 120%가 반등이 나왔죠. 이 세 개를 이제 탁 픽해서 말씀드렸는데 픽한 내용을만 보면은 이 내용만 보면 사실 차트적인 내용밖에 없죠. 여기에 관점이 녹아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슈 정리와 함께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봇주에서 어떠한 이유로 급등했는지 로봇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유일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그래서 로봇 카테고리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좀 더 체크해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뽑아두면은 그걸 연습을 하면은 점점 더 확률이 높아져요. 실제로 우리가 52주 신저가가 나온 종목보다 빠르게 우리가 단기매에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은 52주 신고가, 즉 급등하는 종목, 상승하는 종목에서 더 날아갈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슈퍼개미들이 하나같이 강조하는 게 신고가 종목에 집중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 이상 이슈 정리를 하면서 즉 상승이 나오면서 즉 돈으로 상승했다는 증거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등락률 상위에서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이슈를 보고 선정하신다면 좀 더 확률이 높아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VOD를 이제 식구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주봉 관심 종목이라는 저의 이제 월클 기법의 관심 종목을 뽑아 드립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나왔는데 이걸 12월 27일 날짜에 말씀드렸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등 나왔다가 지금 조정 상태이고요. 그다음 클로봇 보시면 이렇게 뽑아드리고 그다음 미친듯이 3주 연속 날아가고 있죠. 그다음 하이제날 NM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어때요? 이때 주봉으로 이러한 저항을 돌파하는 패턴이 형성되고 또 4주 연속 4, 5주 연속 이렇게 미친듯이 날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재료적 안목과 더해서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더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차트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서는 차트만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함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도 얕게 보게 되면 거기서도 함정이 생깁니다. 단순히 1등주, 상한가 2등주, 15%, 20% 이상 급등한 종목 3등주 10% 이상 이렇게 형성된 재료가 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전염병 관련주다. 어떤 관련주다. 이것만 단순히 1, 2대 3등주가 형성됐다는 것만 보고 이 재료의 성격이 어떤 건지 이해하지 않은 채 접근하게 되면은 그것 또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 중심주냐 이슈 중심주냐 이 재료의 성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이게 달라지게 되죠. 주가의 궤적이.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런 차트로 끝나느냐 이렇게 상승했다 끝나느냐 아니면 이렇게 더 미친 듯이 날아가냐 이 차이는 재료의 궤적
즉 재료의 성격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동시에 이제 차트에서 이렇게 저항 돌파 패턴, 지속적으로 저항받던 라인대를 돌파하는 패턴을 포착하게 되면은 이렇게 매도를 이때 하는 사람들을 물량을 받아줄 만큼 이때 매수세가 들어왔네. 그럼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데이터적으로 접근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10% 이상 급등한 종목, 그 다음에 거래대금이 100억 이상 들어온 종목, 이렇게 상승 종목에서는 이러한 종목을 파악하고요. 하락 종목에서는 이제 10% 이상 하락한 종목, 이러한 종목들을 이제 매일 정리합니다. 그걸 이제 노트에 정리하고 엑셀이나 이런 툴에 정리를 하고요. 로봇주에 해당되면 그 로봇주들을 어떤 종목인지 정리하고 그 종목들의 등락률의 합계와 거래대금의 합계를 구합니다. 이걸 당일 기준으로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5일 기준으로 정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20일 기준으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코딩 작업을 좀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하면 좀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12월 26일 날짜에 어떤 걸 파악했냐? 이번 주부터 새롭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재료는 로봇이라는 걸 파악했습니다. 바로 하이제널 NM이 이렇게 처음으로 급등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같은 이슈로 한날 한시에 오른 테마로는 로봇이 이 당시에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제가 파악했어요. 그리고 차트 분위기도 파악하고 해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살살 돌아서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새해 첫 개장일에 로봇주가 정말 미친 듯이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합계 등락률이 525가 나오죠. 보통 전후인데 이게 500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거는 미치도록 강하구나. 이런 재료가 몇 개 없거든요. 11월에서 12월 넘어갈 때 12월 초에 이재명 관련주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1월에 로봇주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 딱 이슈 정리를 할 때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숫자적으로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되면은 강한 게 확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로봇주의 에너지가 하루 만에 미친 듯이 쏠렸다. 테마 에너지가 집중되고 있는 로봇주 위주로 눌림목 매매하면 맛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도 작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50개가 넘었고 로봇이란 테마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건 불장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지수는 표면적으로 약해 보이지만 오늘 테마는 명확했다. 이렇게 제가 텔레그램에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그럼 딱 분위기가 로봇으로 연초에 몰리는 걸 딱 보면은 1분기에선 시대 중심주가 탄생하니 로봇주에 이렇게 돈이 몰린다. 그럼 로봇주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하이제널에는 이렇게 1월에 상한가 왔어요. 근데 제가 눌림목 매매하면 맛있을 수 있다 했죠. 눌림목 나오고 또 상한가에 가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 잘 해놓으니까, 또 이슈 파악 잘 해놓으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좋죠.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식구분들한테는 공개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조만간 좀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 데이터도. 그래서 재료의 강도를 이렇게 데이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슈 정리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슈 정리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데이터화 해가지고 재료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저만의 이제 방법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시장 중심주에서 국내만 할 수 있는, 우리 한국만 할 수 있는 재료를 이제 봐야 된다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조선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1월 7일 날짜에 필승 패턴이 형성되었다. 필승 패턴은 이제 거래량에서 이제 포착하는 패턴인데, 이 패턴이 나오면 좀 확률이 높거든요. 조선은 계속 기대감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얘도 더 날아갈 수 있는 오늘의 급등주로 선정하겠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오션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민트 색깔 화살표가 뜨는 게 필승 패턴인데, 월클 식구분들한테는 이거 설정법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왜 제가 이걸 포착을 했냐? 자, 보시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저항대를 돌파하는 패턴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 캔들에서 저항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미치도록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조선은 실적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섹터란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 중심주는 오히려 이 거래량과 거래대금을 기반으로 더 연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했어요. 그 주봉 차원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러한 저항을 돌파할 때 이러한 패턴이 있죠. 이러한 패턴 보시면은 어때요? 이렇게 저항을 보면 이렇게 돌파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가치 신고가 패턴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번 이 돌파를 시도하는 강한 에너지가 있었고, 그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떨어졌다가 재차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형성이 되었죠. 그럼 이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파악한다? 이 종목이 시대 중심주냐 아니냐, 이걸 보고 같은 거래대금이라도 이게 연료가 될 수 있는 거래대금이 있고 꼭지인 거래대금이 있다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료가 될 수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무지 나는 뭐가 3점짜리고 뭐가 2점짜리고 뭐가 1점짜리인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럼 일단 제가 정리해드리는 것을 보세요. 제가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구나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선 크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몰리는 재료로는 트럼프 시대, 그 다음에 공간지능, 그 다음에 AI 이러한 시대 흐름에 맞는 이렇게 세부 테마들에 돈이 몰려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이 3점짜리 재료, 시대 중심주에서 3점짜리 재료로만 공략해도 전 확률이 매우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단에 정리해드리는 이제 대장주도 좀 보시면서 1등주, 2등주, 3등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 위주로 이제 집중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이제 진행하면 되죠. 그래서 저는 시대 중심주에서 3점짜리 재료의 단기 매매, 이렇게 핫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하면 더욱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슈 중심주 이런 건 안 하십니까? 뭐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다 활용법도 다 공유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재료의 성격을 분류하고 난 다음에 또 연속성을 파악할 수 있는 요인으로 뭐가 있습니까? 일정이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1월 10일에 전 월클 일정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해가 이제 양자과학 퀀텀 점프 해인데 이제 2월에 유네스코와 전 세계 물리학회들이 양자과학 기술의 해를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고 과기부 장관의 참석도 검토 중이다라는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그 관련주가 뭐가 있고 저의 코멘트도 이제 남겨드렸죠. 근데 이때 양자모 관련주들이 미치도록 떨어져 있었어요. 1월 10일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엔비디아의 젠슨왕 이 이제 양자암호 상용화까지 한 20-30년 걸릴 거라는 발언에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미증시에서 하루 만에 마이너스 40에서 50%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동시에 국내 증시에서도 양자암호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난 12월과 1월에 강세를 강하게 보여준 만큼 죽더라도 반등은 주면서 죽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적어놨습니다. 그랬더니 보시면 월요일, 화요일 추가 급락이 나오다가 지금 미증시에서 양자암호 관련주가 다시 오르면서 이렇게 재반등을 보인 모습을 보였죠. 즉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이제 매매 타이밍이 어설픈 눌림에서 잡았다간 하루 만에 아픈 숫자가 찍히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이날 이제 VOD를 올려드릴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VOD와 일정 시나리오도 해드리고 월클 기법 관심 종목 브리핑도 해드리고 시장 재료 점검도 해드리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때 저는 이제 X게이트 집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반등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월봉상 7,000원 전후 요런 라인대에서 집중해보셔라. 이게 양이 나오든 양이 나오든 간에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서는 시대 중심주에 해당되고 연초에 많이 몰린 에너지가 쉽게 끝나진 않을 것 같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때도 제가 텔레그램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12월 30일에 만약 테마가 조기종이 나온다면 향후 월봉상 전고점 구간인 7, 8천원 요런 라인대에서 이 눌림 자리에서 반등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렇게 같이 접목해서 보시면은 그럼 요런 라인대에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이렇게 20-30%또 반등을 취할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번에는 이슈 중심주 사례입니다. 이슈 중심주로도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아이디어도 제가 중간중간 텔레그램에서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그와 동시에 일정에서도 이렇게 코멘트를 드립니다. 1월 3일에 제가 월클에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1월 23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최근 이재명 관련주가 이렇게 눌렸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그때 투자 경고가 풀리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사법 리스크 재판 선고 일정이 가까워질수록 흔들림이 심해질 거다. 그럼 이재명 외에 종목들 중 분봉상에 이러한 패턴을 그리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라. 그중에 우원식 관련주를 이제 텔레그램으로 코멘트 드렸다. 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재명 관련주는 이번 주 들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이라는 종목 보시면은 눌림이 나오다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오고 추가업등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1월 2일 날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정치 테마 이재명이랑 쌍두마차 누구였냐? 바로 우원식이었다. 여기서 대장급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 한국정밀기계, 대원전선 우가 제일 상승률이 높았다. 근데 코롱 모빌리티 그룹, 한국정밀기계, 뱅크웨어 글로벌 투자 경고 상태죠. 이렇게 제가 적어놨죠. 이러한 종목들이 당시에 대장으로 파악을 했던 건데요. 근데 다 투자 경고가 나오면서 이게 쉬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서는 투자 경고가 오히려 풀리면서 급등했으니까 우원식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렸죠. 왜? 현재는 대선 사이클 기간으로 치면 원래라면 이게 초입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선 사이클이 빨라졌죠. 근데 아직 대선 디데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테마는 아직 초입 구간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내용들이 있는데 종목들 보여주면서 삘이 오냐
이제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고 20선만 넘으면 우원식 테마도 또 오를 수 있겠구나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투자 경고 뭐 해제 일정 이렇게 적어드리고 한 다음 주쯤엔 우원식 테마도 투자 경고 풀리면서 반등 가능성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 2월 사법 리스크 일정이 다가올수록 우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커진다. 그러면 이재명에서 우원식으로 수급 이동 한번 가능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우원식 관련주들 당시 차트 보시면은 급반등 이후에 눌릴 때 재반등을 한 번씩 원래 이러한 강하게 급등하면 쳐주는데 우원식 관련주는 오히려 눌릴 때 그냥 저세상으로 눌리더라. 근데 이러한 패턴이 투자 경고 플러스 정치 테마주 종목에서 요즘 자주 나오더라. 그래서 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에너지가 사라진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투자 경고 때문에 쉬어간다 라고 저는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장주들을 정리해두니까 대장주들 동향을 이렇게 보면서 나중에 이렇게 패턴이 나오고 투자 경고가 풀릴 때 뭐 진입을 해야겠다,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적어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코록 모빌리티 그룹 이렇게 쭉 상승이 나왔다가 눌렸다가 어때요? 한 주 정도는 좀 더 딜레이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상한가에 가고 추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재료 시나리오, 재료 흐름을 체크하시면은 미래 일정이 있는 이런 흐름을 체크하시면은 매매 시나리오가 세워지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겠다, 이런 전략들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장전에 장전 뉴스를 정리해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전 뉴스를 쭉 정리해드리는데 내용을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기사에 세 줄 요약을 해드리고 관련주가 뭐가 최근에 돈이 몰렸는지 정리를 해드리고, 이건 1월 15일 날짜 장전 뉴스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관련 사유가 뭐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재료 연속 요인은 무엇이 있고 소멸 요인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기사를 한 전날 장시간 외 이후에 새벽 사이에 나오는 이슈들, 모든 기사들을 다 찾아보고 이렇게 핵심이 되는 기사들만 정리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 기사를 클릭하면은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렇게 기사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읽어보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럼 제가 이걸 1월 15일 날에 정리해드렸다 했죠. 자,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요 날에는 이제 부각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는 뭡니까? 시대 중심주에 해당되니까 관련주를 엮인 것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갔죠. 그 다음에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서도 전날에는 부각이 안 됐거든요. 근데 다음날에 이렇게 또 부각이 됐죠. 그래서 오늘 16일인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뉴스 공유를 때 데이터 센터도 이렇게 공유를 드렸죠. 그러니까 매일 장전에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뉴스를 이렇게 한눈에 기사가 무슨 내용인지, 이게 몇 점짜리인지, 어떤 것이 최근에 대장이었고 어떤 이유였는지, 재료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절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불필요하게 뭘 찾는 시간, 그런 것들을 이제 절약을 시켜주고 싶은 거죠. 왜냐, 여기서부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직장인 분들, 그리고 자료를 좀 찾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의 경험, 5년 이상 매일 이슈 정리를 하면서 쌓아왔던 이제 데이터들도 이제 경험적으로 관점을 녹여드리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단합니다. 주식 투자는 성공 공식은 의외로 단순할지 모르겠습니다. 즉, 정보와 돈 되는 관점, 이 두 가지만 알면 충분할 수 있는데요. 정보에는 뭐 시간 기준으로 장전에 체크해야 될 거, 장중에 체크해야 될 거, 장마감 이후에 체크해야 될 거, 그 다음 일정 체크해야 될 거, 그 다음 리포트로 체크해야 될 거, 이런 정보들은 항상 우리 일상에 많아요. 그냥 뉴스만 클릭하면 우리 찾으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으로 만들려면 관점이란 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 식구분들한테는 저만의 정보와 저만의 관점들을 정리해서 공유 드리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전 뉴스, 그다음 이슈 정리, 일정 발굴한 거, 또 리포트 또 칼럼도 중간중간 써드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따로 뉴스보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뉴스에다가 뭐 제목명, 기사 링크, 기사 세 줄 요약, 기사 내 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동적으로 정리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정보는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 정보 이 사이사이에서도 제가 관점을 녹여드려서 올려드리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뭐 강의와 그다음에 관심 종목, 그다음에 텔레그램 관점, 그리고 현재 재료가 어떤 것들이 강한지까지 알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부스터를 달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의 이제 상한선의 월클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정보를 슈퍼개미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법까지 알려줍니다. 제가 슈퍼개미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저도 잘하고 싶어서 슈퍼개미 분들을 미친듯이 연구를 했어요. 저의 지난 유튜브를 보면 아실 겁니다. 유튜브에 제가 공부 자료를 올려드린 뭐 과거 책 영상,
있지만 거기에 공개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도 제가 배우는 과정도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해보니 정보를 찾는 과정부터, 관점을 해석하는 과정부터, 공부를 첫 발을 내딛는 것부터 어렵더라. 이렇게 느껴서 제가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도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점들이 동일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전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식구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제가 댓글에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이런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진행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후기도 봐보시고 나도 이런 식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제가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